최혜병 특검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 우리 여기 김규현 변호사가 있으니까 이 이야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공수처 오동훈 처장, 이재성 차장, 또 박석일 부장 등등을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최혜병 특검이. 예. 그리고 김성규, 송창진 이 두 인물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또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일단 특검이 현직 공수처장을 기소한다는 것은 이건 좀 이례적이죠. 그렇죠. 보통 이제 수사기관의 장이니까 경찰청장, 예. 뭐 검찰총장 그런 같은 셈이죠. 그런 지위에 예.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저는 이게 자업자득이다 결국에 오동훈 처장의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저 이제 이 사건에서 이제 공익신고까지 했던 사람으로서는 그러니까요. 공수처가 최혜병 사건을 제대로 수사만 했더라도 이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1년 반을 뭉갰잖아요. 예. 1년 반을 뭉개면서 사실상 거의 수사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수사가 되지 않은 이유는 김선규, 송창진 전 부장검사들이 중간에서 이제 외압을 행사하고 외압을 방해를 행사했죠. 하고 예를 들면 영장을 청구하면 내가 사표를 써버리겠다. 총선을 앞두고 관련자 부르지 마라. 총선 끝나니까 이제 특검할 것 같으니 특검 막아야 되니 관련자 불러라. 누가 봐도 이건 외압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소됨이 마땅한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제대로 지휘감독해가지고 수사를 하도록 그 길을 텄어야 될 오동훈 공수처장이 오히려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그렇죠. 이런 수사방해나 이런 것들을 방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이것은 자기의 직무를 유기한 거다. 따라서 관련해서 기소를 한다. 네, 다 기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최혜병 특검도 이제 마무리 단계지 않습니까? 거의 그래서 네. 실제로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최혜병 특검 마무리가 뭔가 비어 있다라는 비판을 하는 와중에 특검 관계자가 당시에 출연하고 있던 장유미 변호사, 김환 기자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니다. 우리 남아있는 일주일 동안 이거 더 할 거다. 라는 메시지가 올 정도였습니다. 엄청 세게 비판했군요. 예, 뭐 저희는 뭐 비판할 건 하니까요. 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일주일 동안 뭐가 있느냐라고 봤더니 지금 이종섭이라든지 윤석열이라든지 12명은 어찌됐건 불구속 기소 아니에요. 임성근 외에는 구속된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는 90%가 기각됐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다 더해서 이종섭이 그 호주 대사로 갈 때 그 도피성일 때 그것을 도와줬던 뭐 대통령실 혹은 외교 라인 관계자 6명에서 7명 정도를 추가로 기소를 하면서 마무리를 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 외교 라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수사에 협조했다고 기소유예예요. 그러니까 이 결론을 좀 봐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최혜병 특검의 어떤 성적표는 높진 않죠. 예. 영장이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이종섭 제외하고는 안 됐어요. 예. 근데 사실은 이렇게 기소유예를 준다는 거는 특혜를 주는 겁니다. 수사에 매우 협조했을 때, 많은 진술을 해줬을 때인데, 뭐 얼마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나머지 사람들을 불구속 기소했을 때 그 사람들의 결론이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예. 이 기소유예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죄가 되거나 합당한 형이 안 나온다 그러면 기소유예도 문제고 그 기소도 문제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좀 결론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알아보니까 비싸게 사왔어요. 바가지 써가지고 기소유예 해온 거 비싸게 사오긴 했는데 안 살 수는 없었다. 그 정도로? 네, 그럼 이 두 사람은 결정적인 무언가를 했다는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특히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윤석열이 지금 직권남용죄잖아요. 외압을 행사했다고. 그럼 직권남용죄는 구체적으로 뭐 어떤 권리를 행사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건 저렇게 해, 이건 저건 이렇게 해라고 그렇죠. 뭔가 구체적인 지시를 했어야 한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냥 경로해서 뭐 그냥 하면 안 되고 그게 지금까지 빠져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걸 이시원의 증언으로 채운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기사 나온 거 보면은 윤석열이 박정훈을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를 했다라는 게 나왔거든요. 지금까지는 윤석열이 경로하면서 그럼 이러면 사단장 누가 하냐 대한민국에서 뭐 이렇게 화만 냈다는 거지 직접 뭘 했다라는 게 없었는데 최초로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마 해병특검도 굉장히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 차에 이걸 잘 알고 있는 이시원 비서관이 조사받다가 자기가 골로 갈 것 같으니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주고 기소유예로 마무리 그죠 하다가 이제 뭐 이랬겠죠. 혹시 이명현 특검하고 면담할 수 있습니까? 야, 또 드라마 들어가죠. 네. 그러다 이런 얘기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뭐 현실적인 플리바게닝이 이시원 비서관이나 임기훈 비서관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것들을 국방부에서 있었던 일,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시원은 증인으로 불려 나올 텐데 윤석열 앞에 거기서 굉장히 불편해질 겁니다. 예, 그렇게 될 거고. 근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시원, 임기훈 이 사람들은 굉장히 뻔뻔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사람들이 이대로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또 좀 씁쓸한 아니 대한민국에 플리바게닝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와서 딜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딜 받고 엄벌할 거 엄벌하면 됩니다. 특검이. 뭐 다시 만날 인연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보면 말이에요. 이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는 최혜병 특검 팀은 좀 실망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이 부실 수사라면서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이거는 어떤 부분에 대한 부실 수사냐?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관련해서 그러니까 김동혁 검찰 단장이죠. 군에 있는. 군 검찰 단장만 기소하고 나머지 거기서 작동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전부 불기소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에 있어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단이 김정민 변호사 등이 이제 의견서를 낸 것인데, 자 부실 수사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견서 특검은 지금 뜨끔한 거 아니겠어요? 김규현 변호사님 쓴 거 같은데. 뭐 제가 쓴 건 아니지만 하여간 뭐 저희가 낸 거니까 그게 지금 제일 관건이 된 게 김민정 연보영 군검사입니다. 군검사. 김동혁 검찰단장 밑에서 항명 수사를 총괄을 했고 공소 유지를 하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거의 김동혁의 수족과 같은 사람들이어가지고 굉장히 나쁜 짓도 많이 했고 이것이 그 대통령의 경로가 있다는 걸 알면서 숨겼고 체포영장 청구했다가 이거 기각된 사실도 숨겼고 심지어 기록에서 그 청구서를 빼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도 몰랐잖아요. 2년 동안 변호인단도 몰랐어요. 체포영장 청구했는 줄. 이게 이번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에요. 허위라고. 그렇죠. 그 구속영장에다가 자기들 대통령 경로 다 알면서 박대령의 그 대통령 경로 주장이 망상이다. 망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그냥 적어버린 사람들이라 이 둘을 처벌을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저희가 했는데 이상하게 해병 특검 내부에서는 이제 군 검사들은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 거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가짜는 개편 얘기 나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또 나온 민간 검사들조차도 민간 검사들은 이 김민정 연보원이 기소돼 버리면은 실물 담당했던 검사가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되는 거의 몇 없는 사례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지금 안 그래도 대장동이다, 대북송금이다, 뭐 아니면 뭐다 말이 많은데 민간 검찰도 이게 신호타가 돼버리면은 이제 민간 검찰들도 공소권 남용 줄줄이 기소되는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 민간 검사들도 이렇게 반대를 하고 군 검사들이랑 합세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핵심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식구 감싸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패부를 드러내가지고 다 수사를 해야 되는 특명이 특검에게 있어요. 근데 검찰은 봐주고 있는 거잖아요. 심우정 총장 수사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건희 특검만 하더라도 양평도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며 공천 개입 어떻게 되는 거며 그리고 국정농단 우리 지금 이제야 나오고 있는 건데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이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이제 어쨌든 특검에서 한 진술을 재판에서 기소유예를 하거나 뭐 이렇게 불기소해준 사람들이 어떤 진술이나 태도를 갖다 계속 일관성을 유지해주면 좋은데 이게 사실 이시원이나 뭐 임기훈이나 보면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꿀 빨다가 대신 때린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또 뒤통수 칠지 누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술을 끌어낼 수 있고 다른 사람 유죄를 확보할 수 있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최혜병 특검 팀을 편을 드는 건 아닌데 그 정도 좀 확신이 있었던 거 아니냐. 기소유 정도 해줄 것 같아요. 이건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거예요. 이시원 같은 경우는 정말 위법 수사의 상습적 위법 수사범이에요. 그러니까 2006년에 그 김태환 제주지사 사건 때 그때 보면 그때 대법원 판례를 만든 장본인이거든요. 위법 수집 배제준 거. 그때 이상하게 유명한 인물이죠. 그리고 나서 또 유성 사건 간첩 관여 이번에 조작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계속 하고 있다는 거는 그리고 계속 빠져나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장윤생 기자가 이제 플리바게닝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없다고 했는데 내란 특검 뭐 특검법 개정된 내용에 보면 플리바게닝이 있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아니죠. 그러니까 뭐 결정적인 증언을 하거나 제보를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감안을 해준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시원 같이 법을 잘 아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수도 있겠다. 아마 이 사람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가지고 윤석열 보면서 계속 할 것 같은데요. 나불나불거릴 것 같은데. 뭐라고 했다고요? 진술. 나불나불 뭘 나불거릴지 모를 사실 거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우리가 열받지만은 이제 이시원이나 임기훈에 대해서는 저쪽에서는 지금 완전 지금 배신자라고 그렇겠죠. 니들만 사냐 이거잖아요. 막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아마 이들이 진술을 바꾸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시원, 임기훈 같은 경우는 아쉽다. 일단 기소는 그럼 해놓고 그렇죠. 가가지고 뭐 구형을 확실하게 깎아주든지 뭐 그 정도까지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뒤통수 치지 않을까 사실 걱정될 부분이 있는데.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요 뉴스는 반드시 해달라는 저희 제작진들의 요청이 있어서요. 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난 대선 3차 후보자 TV 토론 때 그 여성의 신체 부위 관련해서 이제 폭력적인 발언 이게 굉장한 물의를 일으켰고 이 토론회 이후에 이준석 당시 후보 그리고 또 개혁신당 뭐 지지율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경찰이 관련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는 바로 페이스북에 본인이 이제 모든 혐의를 벗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 같고요. 어떤 언론사가 이제 면죄부라는 제목을 달아서 기사를 썼는데 그걸 링크하면서 죄가 있어야지 면해지는 게 면죄부인데 난 죄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글을 또 썼습니다. 불송치라는 게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명예훼손에 대해서 법적인 혐의가 없다라는 취지인데 이 발언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하고는 다른 것 아니냐라는 부분을 좀 짚었으면 해서 오늘 여러분 계신 동안 요 뉴스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박준 변호사가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불송치가 났다 해가지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이 신청이라든지 다른 또 불복 절차도 있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야 이제 이거가 이제 해결이 되는데 실제로 공선법 위반이 됐을 거예요. 예. 그거가 지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발언 자체가 뭐 사실관계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주 은유적인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좀 범죄가 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을 경찰이 보고 한 거지 그거를 갖고 뭐 괜찮은 뭐 해도 되는 발언이고 뭔가 모든 것을 면죄부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아니면 왜냐면 당시에 이게 워낙 여파가 컸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그 의원직 제명을 해달라는 국회의 국민 동의 청원. 그렇죠. 이게 당시 아시다시피 60만이 넘었었습니다. 글쎄요. 지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지금 흐지부지 되었다라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소위 말하는 그 정치적 책임이라는 건 계속 남아 있는 건 아닐까요? 계속 있죠. 이건 사실은 법적 책임을 혹시나 면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은 계속적으로 영원히 유지될 거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재인용도 불가능한 수준의 발언이잖아요. 네. 지금도 우리도 얘기 못하잖아요.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그냥 생각만 해도 막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근데 법적 책임도 이 보면은 사실 공직선거법상의 어떤 대선이나 이런 큰 선거에서 토론회 같은 데서 나온 발언 되게 폭넓게 인정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하나 잡기 시작하면 정말 이건 정치도 아니고 그냥 검찰이 선거를 갖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 폭넓게 인정돼야 되는 게 맞는데 다만 이제 그 이준석이 했던 그 발언의 내용과 맥락과 타이밍과 어떤 구체적인 표현들을 봤을 때 이거는 사전에 매우 정교하고 친밀하게 준비된 발언이다. 어떤 우발적인 어떤 토론회에서 나온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훅 나간 발언이 아니라 정교하게 준비된 발언이었다. 그럼 그 부분을 좀 더 좀 판단할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런 뭐 대선 토론회 같은 데 나온 발언을 갖다 공직선거로 처벌하 의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찰보다는 사실은 그간 수십 년간 단련되어 정치적으로 단련되어 검찰이 잘 보는데 솔직히 경찰이 이 부분을 이렇게 뭐 판단을 하는 수 있었을까 제대로라는 게 사실은 조금 뭐 의문이 듭니다. 예. 자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특검에 이제 구형이 15년 나왔다라는 속보가 나오면서 그 이야기를 하느라고 이제 준비된 뉴스 많이 못했는데 그래도 그 내용에 집중하면서 그 구형이 가지는 의미, 구형이 가지는 뭐랄까요? 선고가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제법 했던 것 같고 이게 이제 첫 내란에 관련된 판단이기 때문에 뭐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년이라는 숫자에 대한 그냥 상징적인 의미들도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근데 오늘 저희 출연해 주셨던 패널분들 이야기는 그도 중형이다. 그리고 그 중형보다 더한 형이 실제 내년 1월에 있을 선고에 있을 수도 있다. 이진관 판사의 선고를 좀 기대해 보자라는 얘기까지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뭐 변론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한덕수 최후 진술이 막 시작이 됐나 봐요. 한 줄 지금 보도로 나온 내용은
매 순간 소임을 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글쎄요. 최후 진술도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다 볼 수 있을 테고 너무 좋아서 충격을 받았나 봅니다. 오늘 이후에도 관련 뉴스들이 뭐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관련 뭐 해석이나 분석은 또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할 것 같은데 함께 다 보시고 내일 또 정리해서 저희가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법 긴 시간 함께 했는데요. 우리 장유선 기자, 박지원 변호사, 김기현 변호사 또 그리고 김남희 기자와 함께 인사드리죠. 자, 뉴스다이브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고요. 한겨레 TV가 시작한 새로운 아침 방송 뷰리핑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동접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던데요.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잖아요. 그 권태호 실장께서 염색까지 하셨어요. 방송에서 노래도 합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